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 실은 어제 영상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영상이었고, 이게 제 영상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도 제가 오전에 영상을 만들 때는 그냥 딜리버리 하듯이 약간 흘리게 하는데 오후에 영상 만들 때는 조금 집중해서 제가 내용을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이제 보시다 보면 그래도 뭔가 이제 가져가실 게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요즘 들어서 이제 지진이 나요. 요 근래 이제 대만에 났었고, 그리고 자, 오늘인가? 멕시코에서 진도 7.6짜리가 났어요. 또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상관없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약간 멀리 보게 좀 시야가 좀 넓은 사람들로 갈려져요. 전부 다 이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왜 이 지진에 관해서 이제 자꾸 특히나 이제 이 불레고리하고 연결해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 멕시코 요쪽, 북미 쪽에서도 서부 쪽, 자, 이쪽에 이제 로스앤젤레스하고, 자, 있어요. 샌 안드레아스 요쪽 집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조심해야 되고,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층 건물의 붕괴가 아직까지 선진국에선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자, 여기 일로 넘어와서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역,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여기 로스앤젤레스, 여긴 고층 건물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고층 건물에 크랙이 가요. 크랙이 가면 사람들은 보통, 특히나 이제 동양인들은 이 포트폴리오 중에 자산 비중이 이 부동산 쪽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중국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80% 이상, 그러니까 뭐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거의 뭐 85% 내지 한 90% 되시는 분들이 아마 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진짜 목숨 건 사람들은 코인 비중이 훨씬 높겠지만, 그 외에 그냥 이 코인 시장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에 하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고층 건물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붕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다고요. 패러다임의 전환. 고층 건물에 살면 위험하다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의 고리를 피하기 시작을 할 거고, 불의 고리하고 가까운 쪽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다가 불의 고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고층 건물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있으면 크랙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람이란 동물이 어느 정도로 우매하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인지를 해요.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5년, 10년 앞은 잘 안 봐요. 거의 한 90% 이상이. 이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천재도 아니고, 물론 저는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저는 강호동 같은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자산 비중을 오히려
가상자산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서서히 이동을 시킬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뭐 닥칠 일이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이 WRX에 관해서 제가 바이낸스랑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BUSD랑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영상에 달았냐 뭐 이런 IQ가, 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히 설명 안 하면은 뭔 소린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준 거냐면,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대명사인 USDC를 이거를 포기해. 뭐 바이낸스는 물론 그럴 수가 있어. 바이낸스는 겉에서는 자기네 중국 거래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면을 까뒤집어 보면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중국 거대 세력의 비호 아래 많은 자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가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이낸스가 전 세계 신흥국에 뻗어 나갈 수 있는 조건 성립이 됐던 거예요. 창펑저우가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나 기존에 잘 나갔던 거래소를 뒤집어서 그렇게 거대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자, 근데 어쨌든 USDC도 포기했어. USDP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트루 USD, 자, 이것도 이제 허접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와지어 X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USDC를 포기할까? 근데 왜 BUSD는 왜 이것은 남겨둘까?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눈치를 챌 것 같고, 눈치 채는 사람이 이제 돈 버는 거고, 향후에 눈치 못 채는 사람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다가 이제 뭔 소리인지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제 찍고 넘어갈게요. 저를 이제 주관적인 캐릭터가 되게 강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관적인 캐릭터가 강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항상 결론 도출을 항상 해요. 제가 거대한 에너지가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아니면 뭐 월드뱅크라든가 아니면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거의 공통되게 비슷비슷하게 이런 견해를 지금 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PwC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지사가 있는데, 여기가 3일 회계법인이라고 있어요. 3일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를 회계적으로 관리해주고, 회계감사까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관계, 돈을 주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국적 회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PwC,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뭐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고서가 이게 나온 게 제가 말한 거보다 이제 조금 늦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2050년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견해를 폈어요. 여기서도 견해를 폈는데,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2050년 중국, 인디아, 다음이 US다. 그리고 생뚱맞은 거는 4위 자리에 인도네시아. 지금 브릭스 국가, 자, 브릭스 국가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붙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위가 브라질이 들어가요. 6위가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가 들어가요. 이 나라들의 멕시코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회색 빛깔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일본, 독일, 영국은
8, 9, 12자리로 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위 포지션에는 자 이머징 국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G7은 나락으로 빠졌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가요? 저보다 전문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전문적인 팀을 꾸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조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자, 거기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자, 이제 뭐 돌아가는 이게 좀 약간 머리를 굴려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굴려서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1995년 E7의 이머징 국가는 작았어요. 2015년 조금 더 커져. 2015년이 되면 G7하고 비등비등해져. 자, 이때는 1995년에는 G7이 엄청 커졌어. 근데 2040년이 되니까 이머징 국가가 G7보다 훨씬 커졌어. 자, 제가 예측하는 거대로 지금 흘러가요.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 만약의 경우 G7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이 앞으로 향후 2030년 자, 이거 왜 안 나와? 2030년, 2040년까지 만약에 쭉쭉쭉쭉 잘 나가면 달러의 헤게모니가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리 코인 시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를 역설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짜장면을 좋아해서 제가 중국 여자를 좋아해서 시진핑 주석을 좋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뭐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조선족이다 무슨 중국인이다 무슨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저는 제가 중국어는 잘하고 싶지만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지구인이야. 그냥 미국인도 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해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특히나 그래서 어쨌든 이머징 국가를 비롯한 뭐 신흥국들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MF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야. 근데 오히려 선진국들은 자 마일드 리세션으로 아주 장기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돌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GDP, GNP가 녹아내리는 그런 형국이 올 거야라고 똑같은 얘기를 PwC가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 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이제 반대 견해를 하는 사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견해를 바꾸나 어떻게 하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2018년부터 해왔어. 지금까지도. 자, 2018년에 했던 얘기를 2022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전문가며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 바꾸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예측했던 게 향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또 이 얘기하면 너 잘났다 막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저는 이런 분석을 좋아하고 간만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보다가 PwC 레포트가 있길래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저는 방송에서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은 완성돼 가고 있다. 사람들 지금 오늘 내리네 오후 가면 오르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 없는지 이럴 시간에 차라리 헬스장 가서 요즘에 헬스장 되게 싸잖아요. PT 받는 것도 되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가격도 많이 내렸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여기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냥 가격 쳐다보는 시간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보시거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미 이거는 어쨌든 다 정해진 일이에요. 예. 이미 결론 다 지어진 건데 그걸 절대로 고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쨌건 선진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G7 국가,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질 거예요, 앞으로. 오히려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머징 세븐 국가보다 오히려 얘네들이 더 에너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서. 자, 돈을 풀어도 실업률은 올라갈 거고 GDP는 하락을 할 거고, 예.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귀결될 거예요. 고인플레. 자, 그리고 저성장. 인플레, 저성장, 그리고 고금리. 예. 예, 이렇게 아마 귀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막 그거 같다 이제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큰 범주 내에서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예,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 번 더 짚고,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만든 거는 사실은 이제 WRX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뭐 이 큰 방향성도 뭐 아무것도 거기다가 이제 IMF에서, 자, 이거는 4월 19일 날 발표한 거예요. 이것도 아마 사람들이 이거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2022년, 2023년 여기 전 세계 4.4, 3.6, 그리고 3.8, 3.6. 자, 뭘 뜻할까요? 2022년보다 2023년이 되면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질 거야. 근데 선진국은 보세요. 3.9, 3.3에서 2.6, 2.4로 전망치를 대고 낮췄어. 근데 보세요. 신흥 개도국은 4.8, 3.8인데 4.7에서 4.4. 오히려 성장해.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벌어질 일이고, 자, IMF, 세계 경제 포럼, 자, PwC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거기다가 블랙록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는 걸 제가 예전에 과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미국 4.0, 3.7, 내년에 2023년에 거의 반타작이야. 2.6, 2.3. 자, 유로존 3.9, 2.8, 2.5, 2.3. 일본 3.3, 2.4, 1.8, 2.3. 중국, 자, 중국 보세요. 제가 중국이 오히려 주식도 미국 주보다 중국 주식이 내년 중반 이후로 넘어가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4.8, 4.4, 5.2, 5.1. 자, 여기 현재는 인도는 빠져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4분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뭐 설명드릴 거고, 어쨌건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자,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데이터가 객관적인 건가? 여기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본인들 피셜로 이제 조작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김에 뭐 코인 시장도 재미없고, 저는 솔직히 코인 시장이 뭐 기사가 어떻게 나와서 뭐 이런 거보다 차라리 이런 걸 보고 대입을 해보고 그런 게 더 재미있어요. 달러의 헤게모니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에 관해서 이 영상이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지표 하나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